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급등하는 테마들 잡아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에서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내일부터는 3일 동안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주들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와 함께 금리 인상 이슈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 흐름으로 우리 증시는 조금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역시나 또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수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 지수의 방향성이 지금은 딱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적은 편은 아닌데 여기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만 자금이 유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혹하는 마음에 또 매수 버튼을 또 누리시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 자제를 해달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일이 있어서 종가만 확인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장중에 또 잠깐 시간 내서 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도 좀 아직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밟힌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HTS를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가 이제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에 시장 방향성이 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근데 상방으로 가기에도 하방으로 가기에도 애매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1%대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한 며칠 상승에 의한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매수로 보고서 꾸준하게 좀 들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직접 매수하기에도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니면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비중 낮게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지금 차트상에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막대기 선이 좀 보이시죠? 지지 저항 라인을 표시한 라인인데 요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요. 당분간 요 라인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평선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21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하락 추세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직전에도 이렇게 21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강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역시나 이 950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장의 흐름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밀리는 자리, 860, 850 이런 정도 내려왔을 때 이제 한번 좀 저점 매수 담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역시나 또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는 좀 차익 실현 하시면서 단기로만 좀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 지지선 구간에서 2,500포인트 자리를
간당간당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뭐 아무래도 지금 테마주 장세다 보니까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몰리는 그런 종목이나 테마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좀 심하게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포 심리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실적이 좀 받쳐주고 성장 가능성 있는 뭐 그런 쪽을 좀 노려서 노란톡방에 또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막 흔들리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천천히 우상향하고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또 지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걸 또 반증하는 게 오늘은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10종목이 있는데 그만큼 테마성이 짙은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빠지는데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이 저점 매수 사인이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시장 대응 전략들 더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상승불 켜고 있는 테마들, 또 주목해야 될 그 섹터들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은 또 새롭게 뜨고 있는 테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강세를 보이는 테마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극초원에서 필요한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온에서 작동을 한다. 한국의 연구진이 이걸 이제 찾아냈다. 요 기사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자주 보는 단어 하나 들어가 있죠. 극초원, 상온 작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쪽하고 좀 같은 뭐 테마로 좀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대장주인 우리로를 좀 보시면은 오늘만 상한가를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 차트 보시면은 상한가 들어갔다 갭 두고 나서 또 엄청 밀었고, 또 다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눌리고, 지금 이 위아래 이 변동성만 해도 거의 저점 대비 고점에서 50% 이상 위아래로 흔드는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00억, 오늘 이제 급등을 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제 500억 정도 되고, 이중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엑스게이트인데, 엑스게이트는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KCS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1,000억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총이 다 낮아요.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고,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 만들었거든요. 엑스게이트는 90억 정도, 890억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좀 적은 자금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린다는 거는 이건 뭐 세력에 의해서 컨트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확인해 봐야겠죠. 찾아냈다라고 한 거지 이게 상용화 되기는 좀 어렵다. 역시나 또 초전도체와 비슷한 맥락의 테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요즘 시장이 이런 테마로 인해서 좀 너무 급등량이 심하고, 뭐 아까 우리로 차트를 좀 보여드렸다시피 고점에서 한번 밀리면 또 크게 밀려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뭐 이 지금 상한가이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일 시장도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또 차익 실현 나올 것이고, 또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조정받는다면은 또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고, 뭐 지금 맥신 관련주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이쪽으로 또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한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관련 이슈 엮어가지고 관련주가 한 3-4개 이상은 요즘에 상한가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런 종목 못 잡았을까 좀 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저런 종목들 매수도 잘 안 됩니다. 한번 분봉을 들어가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분봉상으로 보셔도 이거 호가 못 따라가요. 주문 시장가 주문 넣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시장가 주문 못 넣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먹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내 종목이 아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용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뭐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뭐 내용이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마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없다면은 갭 두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보내주시고 일단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자 암호라는 그런 테마 안에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더불어서 초전도체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잡아볼까요? 예,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 중에서 드라이룸, 클린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장에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KN솔 이 종목하고 신성 ENG 이 두 종목이 반도체와 2차 전지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뭐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솔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았다가 약간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오후장에 기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계속 공장을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 클린룸과 드라이룸이 수요가 이제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좀 받쳐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다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도 조정 없이 가는 것도 참 특이했는데 예, 오늘 또 바로 고점 자리에서 급등이 좀 나왔고 저번 7월 달에 한 10,000원 정도 했던 종목이 지금 3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올 만한 매출인가 이런 건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쭉 가다 갑자기 또 상승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문데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평택의 4공장 지금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SK온 그리고 SK온이 서산의 제3공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계속 반도체 쪽이라든지 물론 하이닉스도 공장 증설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거 규모가 아직 저도 좀 파악이 안 돼서 아마 방송 끝나고 나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관심을 드라이룸이나 클린룸을 좀 못 가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예, 한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려볼 만한 자리이긴 했는데 이런 걸 좀 못 드는 게 좀 아쉽긴 하고 신성 ENG는 이제 2등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력 사업은 아니에요. 클린룸과 드라이룸이 이제 주력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대장주로는 KN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투자 이 회사 이제 성장성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노려보시더라도 이제 조정 시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 이슈로 좀 올랐다 이렇게 정도만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룸, 클린룸 관련된 이슈가 또 오랜만에 부각이 됐는데 매집이 되어 있던 정황이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빠르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맥심 관련주들이 좀 하루하루 울고 웃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상승하고 있네요. 네, 어제도 이 윗꼬리를 좀 달면서 내려왔었는데 오늘 또 반등을 하면서 올라옵니다. 딱히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기사 내용에 의해서 하루에도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맥심 관련주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기사 한번 나오면은 뭐 하한가에서도 예, 바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테마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회사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좀 뭐 따지기는 어렵죠. 그냥 예, 뭐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 자금이 여기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벌써 이제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2,600억 정도 예,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대금 터져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에 지금 거래대금이 많은 게 대부분 다 이런 테마들의 자금이 좀 몰린 게 있고 아침에 저도 이제 뉴스를 좀 올려드리는데 노란 속방에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올려드렸어요. 지금 신용 미수에 지금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또 단기간에 뭐 짧게 노린다고 뭐 신용이나 미수 써가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겠죠. 그것도 하나의 뭐 전략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을 또 신용이나 미수를 써가면서 예, 또 남의 돈 가지고 빌려서 매매하시면은 그 끝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성장이나 이런 얘기를 뭐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뭐 노란 톡방에서도 질문들이 가끔 올라와요. 뭐 이제 맥시인 관련주나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아쉬운 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매수해 봐도 되냐 아니면은 뭐 이거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유하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물려 계신 분들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윗꼬리에서 잡아서 물려 계신 분들은 분명히 탈출 기회를 줬습니다. 아침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탈출 기회 줬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시는 게 낫다. 예, 여기서 뭐 버텨서 내일 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매매 한 번 해서 뭐 주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 좋은 습관만 만드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 뭐 빠져나오시고 정상적인 종목들 아니면은 뭐 비중이라도 좀 조율하면서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맥신 관련주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은 또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좀 경계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리가 또 테마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 또 시초가 공략을 열심히 노란톡방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AS 받아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저희 8월 11일 공략주 피부 미용 관련주였는데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누적 수익률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월 17일 비만 관련제로서 대원제약 저희가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어제 신고가여서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략했던 딥노이드가 AI 관련주였는데 하루 만에 이제 25%까지 좀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두 종목이었습니다. VT와 솔루엠 각각 장 전에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5가지 종목들 리뷰로 진행해 주실까요? 네, 클래시스도 예, 뭐 피부 관련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하셔서 예, 뭐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놓고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다 보면은 어차피 장중에 대응도 안 되고요. 그거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갑니다. 예. 뭐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물론 수익이 가장 절대적인 1순위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수익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삶 자체가 피곤해져요. 힘들고 그래서 좀 보더라도 좀 예, 안정적인 종목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뭐, 여기서 뭐, 15,000원, 2만 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뭐, 계속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 따라가면서, 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또 주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저점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주식의 뭐 원칙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승하는 이유를 찾고 그 상승하는 이유에 맞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맞게 추천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클래시스는 여기서 좀 짧게 좀 말씀드리고, 클래시스는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고점 돌파, 거래대금 터지면서 돌파하는 구간까지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탈실현해주는 물량을 좀 받아주고 나서 다시 올리고, 이런 게 지금 정상적인 움직임이지, 매일 하루 막 20% 30%씩 올라가는 종목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클래시스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원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 지금 우리나라 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대원제약에서 나오는 지금 개발 중인, 라파스가 개발 중인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요게 이제 뭐 미국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을 이제 패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원제약하고 라파스가 뭐 같이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 라파스가 오늘 좀 시세가 좀 좋긴 해요. 라파스 차트, 이건 뭐 좀 따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흐름상으로는 아직 오늘 계속 신고가 돌파해주고 있고, 음봉이긴 한데, 뭐 크게 거래대금 안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좀, 14,000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까지 뭐, 기간 대비 올라온 거는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다. 뭐 약간 조정을 좀 받더라도 꾸준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딥노이드도 어제 급등이 좀 나왔지만 좀 오늘 저 거래 대금 줄면서 뭐 기간 조정이라도 좀 나와준다면, 물론 이제 21선 자리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딥노이드가 오늘 한 1%대 상승이지만 대부분 또 다른 의료기기 관련주도 오늘 흐름 괜찮아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었던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흐름 좋았고, 보로노이도 역시나 오늘 또 시세가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AI, 지금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뭐 추천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은 시장 대비해서 훨씬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찾아서 매매하실 분들은, 잘 못 찾는 분들은 제 방송,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시초가 공략이라든지 오후장에 좀 변동성 줄었을 때 그런 종목들 차트랑 기업들 설명들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솔렘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마트에 보면은 그 상품 밑에 진열되어 있는 가격표가 있어요. 그게 전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나 계속 신고가 만들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급등하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호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는데, 다만 급등이 안 나올 뿐입니다. 천천히라도 우상향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 시장 대비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자리도 또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고요. VT,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뭐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 자리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역시나 좀 받쳐주는 화장품. 제가 화장품 주주들은 이제 실적, 옥석 가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VT는 실적도 괜찮고 계속 관심을 좀 가질 만한 화장품 업종이라서 제가 어제 이제 시세 보고 오늘 시초가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5% 이상 수익이 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뭐
시초가 공략이니까 뭐 다 잡으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또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청산도 어렵지 않아요. 뭐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만 매매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잘 내실 수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내일도 아침 시초가 공략주 같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별로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 속에서 차분한 우상향 이후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피부 미용과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후쿠시마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내일부터 24일부터 이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섹터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물과 소금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산물부터 살펴보신다면 이제는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 등등을 시작으로 해서 시푸드가 들어간 종목들 오늘 9%와 16% 상승이 보여주고 있고 수산 관련된 종목들도 18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 섹터가 수산물과 함께 또 우리가 짚어봤던 소금 관련주들 짚어봐야겠죠. 대장주로서 인산과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번 주 흐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만 5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에도 2%대 소폭 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부터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내일이에요. 8월 거의 말쯤이나 9월이나 예상된다고 해서 지난주 얘기 드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는 안 넣었지만 인사한가 보세요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냥 말씀드렸으니까 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송 얘기하니까 종목이 약간씩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추가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소금 관련주 보면은 신성홀딩스주도 어제 거의 상한가 흐름 나왔었고 보라티라 같은 것도 괜찮았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인상가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고점 포인트가 이제 6월 달에 이슈가 나왔었던 4,395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 주봉상으로 해서 끝까지 차트를 당겨보자면 제일 고점 자리가 2018년도 때 4,615원짜리예요. 이 이상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린다면은 위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신고가 자리, 사상 최고가 자리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수산물도 올라가지만 이 천일염 소금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6월 달에도 소금 사재기권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내일부터 방류하게 되면은 이미 마트에서 김장철 준비해서 천일염을 사놓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TV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천일염 재테크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는 사두고 그냥 보관만 잘 해두면 계속 오른다고 해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아파트값 오르듯이 천일염 가격도 지금 상당히 좀 폭등한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인 방류가 좀 되니까 이게 30년 동안 푼다고 하죠.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참 수산물 관련 쪽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빨리 조금 안정화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장철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슈화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중심에 있을 것 같고 이게 지난번에 6월 달에 올랐을 때도 거의 한 2주가량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판단은 한 일주일 아직 안 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맥신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특히나 괜찮긴 한데
솔직히 저는 휴비스는 뭐 잘 가서 괜찮지만은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제외하고서는 움직임이 조금 불안불안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전도체도 대장주가 신성델타잖아요. 역시나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맥신 휴비스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번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인상가가 대장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대장주만 보셔야 된다. 이것만 오늘 제가 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이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인상가를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충분한 시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또 다가오는 김장철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특징 시그널은 바로 미래산업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역시나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무상증자 이슈로서 당일과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 상한가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정확히 또 화요일부터는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지금 무상증자 반영이 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프인 것 같고요. 사실은 3일 연속으로 좀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부터 하락폭이 깊어졌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게 화요일부터 쭉쭉 빠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짚어주실까요? 이거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요. 현재창 열어보자면은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면 안 된다고요. 자, 지금 미래산업의 시가총액은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402억이에요. 이게 1대5 무상증자잖아요. 그러면 종목 내 주식이 6주가 되잖아요. 시총이 6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물량 자체가 5주에 해당하는 물량 자체가 언제 나온다고요? 9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시총 400억에 곱하기 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얹어진다고요, 이 종목에. 그럼 2천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또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도 있겠죠. 지금은 가볍기도 하지만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상한가 랠리 끝난 다음에 하락이 나오면요. 권리락 이전가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안 하려다가 제가 하는 거예요. 혹시나도 이 방송 보신 분들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드렸어요.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매도 사인 자체도 21일 월요일 날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무조건 있으시면 안 돼요. 한 주도 없어야 돼요. 다 파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종목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보시면은 돈이 될 내용들을 제가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무상증자 강의를 하면은 한 1시간 정도면은 무상증자 내용이랑 그다음에 실전 매매에 대한 강의가 끝나요. 딱 1시간이면. 근데 그 강의를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아직 방송 보신 분들 이 미래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무상증자에 돈 버는 거 아직도 모른다 하시면은 저 오픈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만간에 따로 강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짧게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까 무상증자 관련해서 돈 버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1대5 이상, 1대4 이상의 무상증자 하는 종목은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최소 한 5개 이상의 종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더라도요. 1년 수익률 30에서 40%, 많으면 50%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계좌 수익률 자체를. 그런 종목만 해도. 엄청난 수익률 아닌가요? 그렇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급등주 따라 들어가서 대박 노리는 건 저도 알지만 이렇게도 돈을 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래산업은 지금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시고 언제까지 권리락 이전 종가가 4,796원인데요. 그 부근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 왔다 갔다 가격까지. 아셨죠? 조심하셔야 되고 제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래산업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셔도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을 저희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영상 자료로서 다시 한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보이시는 전화번호 통해서 고민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8740번님께서 SK이노베이션 21만 5천 원의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은 7월 말에 22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줄곧 지금 한 달가량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회사는 뭐 괜찮아요. 회사는 뭐 아주 괜찮고 2차 전지 이슈도 있고요. 뭐 이래저래 뭐 유가 관련해서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유가 상승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7월 달부터 계속 있었고 꽤나 좀 그간에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차트 유가 WTI 열어놨는데요. 바닥에서 상당히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튀는 흐름이 나오냐 마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의 매출 포인트 자체를 같이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으로의 흐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거 하나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740님도 보시면요. 하단의 라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단의 이런 라인들을 그냥 임의적으로요.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연결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 끝자락마다 그냥 라인을 최소한 2개 이상이 맞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연결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하단 라인의 근처에 있을 때 종목의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단 라인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단 라인도 여기서부터 여기도 상단 라인이죠. 그렇죠? 여기도 이 상단 라인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단 라인의 요 라인들, 여기 라인들에서의 매수 대응 자체는 굉장히 사실 불안한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분간. 다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긴 할 거지만 이 올라가는 기간까지는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라인이라는 거 보세요. 이거 제가 보는 거 딴 거 없고요. M자형 패턴이랑 W자형 패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뀐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패턴들인데 그것만 항상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래도 하단에서 샀는데 물릴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다고요.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단에 물렸을 경우에 하단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면 머리가 아파지는데 지금은 사실 하단 라인이 16만 5천 원, 4천 원까지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슈가 좀 되면 좋겠는데 요즘 2차 전지 쪽의 이슈 자체가 좀 많이 소멸됐어요. 그렇죠? 상당히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요즘 재미없거든요. 요 근래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전체 흐름이 약간 처져요. 그래서 우선은 종목 문제는 아닌데 시간은 좀 걸리고 올라올 거니까요. 좀 참고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런 시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제가 지금 LNF를 샀는데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내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산 것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도 전문가님께서 LNF와 같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10%가 조금 못 되는데요. 네. 혹시 이게 매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제가 밑에서 조금 좀 더 한 10%를 담고 싶은데, 제가 이게 LNF가 언제 얼마 전까지 떨어지면 제가 10%를 담으면 될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만 원에 10% 비중이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매력적으로 곱게 얘기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LNF가 지금 오늘 깨지는 게 네. 자리가 영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깨져요, 밑으로. 이게 제가 이제 이거 혹시 TV 화면 보시면 네. 2020년부터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추세 하단 자리들 라인을 보니까 네. 그 지켜야 될 자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자리였고 이번 주 오늘 깨지는 게 라인을 이탈한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요. 보시나요? TV 화면 이렇게 라인을 깼어요, 살짝. 네, 네, 네. 네, 살짝 깼거든요. 네.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 보통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할 거냐로 갈려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긴 하는데 우선 뭐 네. 종목이 나쁘진 않으니까 네.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깨지고 내려갈 경우에 네.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 전저점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 전저점이 얼마예요? 17만 원 정도 돼요. 17만 원이요? 네, 17만 원 정도 라인이 보이니까 네. 혹여나 깨질 경우에는 그 라인에서 횡보하는 거 보시고 네. 찍는 거 보지 마시고 예, 예. 횡보하는 거. 안 깨지더라도 지금 자리부터는 횡보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20만 원 이탈하면 또 심리적 저항선 되면서 아마 매도세가 더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0만 원부터 17만 원 정도 사이에서 예.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변동성이 크지 않게 횡보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때 비중을 좀 채우셔서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네. 네, 지금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럼 낮추시게 되면은 네. 지금 단가가 22만 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아마 그때 돼서 낮추게 되면 아마 뭐 19만 원 후반대나 아마 단가가 떨어질 거예요. 예, 예. 사신 만큼 매수 대응 하실 것 같으니까. 자,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예.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올 때 예.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LNF 가지고 좀 큰 수익을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 2차 전지주들에서 관심을 가질 때 예. 이전처럼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막 초점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테마주들 보시면 대장주들만 버티거든요. 네. 2차 전지주 대장은 에코프로 라인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LNF가 주목을 받지는 않는다고요.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네. 항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예. 뭐 2차 전지가 테마주로 볼 수는 없어요. 실적주로 보는 거지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예. 혹시라도 반등이 바로 나오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게 아니면은 말씀드린 네. 대로 해서 일주일가량 횡보하는 거 보셨다가 그러면 하락은 멈추는 거니까 예. 좀 길게 2주까지 보시고 그리고 좀 더 매수하셔서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LNF 관련된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열어뒀고요.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7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종목들이거든요. 현대바이오랜드부터 제주항공, 삼성 SDI, LG이노텍,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저희가 대형주들과 실적주들 위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습니다. 7가지 종목들 한번 빠르게 짚어주실까요? 예, 뭐 종목이 뭐 아직 큰 움직임은 없어요. 어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뭐 크게 변동성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뭐 인상가가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그 외에 보면은 종목들이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약간 좀 정체거든요. 제가 방금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테마주들의 그 흐름 자체가 끝나가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각 테마의 대장주들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테마 급등주들의 흐름이 많이 죽고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장이 나와요. 그게 지금 딱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당장은 안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보시면은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 흐름이 조만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큰 걱정보다는 매수하셨다면 좀 버텨주셔야 되고 오늘 종목도 가지고 나온 게 지난번 잘 먹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나온 종목 바로 또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요. 저희 지난번에 정말 잘 먹었던 종목이에요. 한미사이언스거든요. 이거 20% 이상 잘 먹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흐름을 좀 타고 있는데 요즘 보시면 시장 보시면 어떤 흐름이 좀 재미가 있냐면 막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에서의 어떤 특정한 모멘텀 거리가 하나씩 올라오면은 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나 급등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마성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하나의 특정 이슈 옛날처럼 그러니까 뭐 꼰대는 제가 아니지만 옛날 얘기처럼 보자면 옛날에는 그냥 어떤 뭐 제약바이오 뭐 만든다 하더라, 뭐 이종장기 요런 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뭐 신약을 만들었단다, 뭐 항암제 만들었다 이런 한 번씩 팡팡 갔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좀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제약바이오 전체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많이 올라가요. 근데 한 번 나왔었잖아요. 8월 초에. 올라가기 전에 짚어드렸잖아요. 지금 다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더하면 되냐면 하반기의 실적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보셔야 돼요. 제가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내 바닥을 찾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 뭐 한 달 좀 안 됐잖아요. 하고 있지만 정말 거의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시장 흐름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실적주들로 해서 시장이 재편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반기 코스피 랠리 흐름, 코스닥 랠리 흐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나스닥 흐름도 딱 짚어드린 대로 해서 바닥 확인되고 가고 있다고요. 더 갈 거예요. 이제는 뭐랄까요? 기관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큰 시장의 이슈와 시장이 올라갈 거란 희망적인 뉴스들을 조금씩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시장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번 잭슨홀에서의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매파적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더 강하게 요동칠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이번에 잘 먹었는데요. 한 번 더 좋은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과 방어, 바닥 3박자를 고루 갖춘 그런 종목으로서 저희가 큰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지점에서 재공략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 세우실 수가 있겠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포트폴리오들 함께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엑스게이트 알아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부각 속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미래산업 알아봤습니다. 무상증자 이슈 속에 급등 이후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미사이언스 알아봤습니다.
네,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잭슨홀 미팅 이후로 어떤 말들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